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광쌤의 SL 특강 이번 시간에는 LRC 회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거랑도 동일합니다. 과연 물리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예,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LRC 진동 회로라는 걸 공부했는데 이걸 이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멋진 광고가 하나 있어요. 광고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도로보다 100배 가속도의 노면 내구성 테스트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이 만약에 이 자동차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라면 이렇게 요란하게 실험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리를 배워서 이제 어디다 써먹느냐. 이제 이런 게 바로 요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역학적인 진동계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진동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 하나만 좀 따서 보게 되면 자,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용철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충격 흡수 장치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체가 이렇게 위에 얹혀 있겠죠. 차체가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 하나만 그릴게요. 이해가죠? 그럼 얘가 이제 그 도로를 다니면서 이 노면을 다니면서 울퉁불퉁할 때마다 이 진동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바로 역학적 진동계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역학적 이 진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진동계. 그렇죠? 근데 이 역학적 진동계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질량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차체가 얼만큼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무게입니다. 얘 무게에 따라서 얼만큼의 이 충격 흡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차체의 무게도 중요하죠. 승객의 무게도 중요하죠. 또 승객이 또 똑같은 사람만 타는 거 아니죠? 또 짐도 실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승객이 타는 위치에 따라서 질량 분포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질량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천차만별적인 진동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의 어떤 질량에 따라서 진동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충격을 흡수해내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실험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역학적 진동계를 우리가 바로 뭐냐면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니까 종이하고 펜만 있어도, 근데 종이 펜으로 하기는 조금 이제 뭐 다양한 변수가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죠, 바로 전기 회로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면 됩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질량이라 그랬죠. 그렇죠? 요 질량에 의한 이 진동 시스템인데 요걸 갖다가 전기 회로로 바꿔줄 때, 요 질량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관성이잖아요, 관성. 이걸 전기 회로로 바꿔줄 때 이 질량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정말로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걔가 코일이에요. 코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코일은요, 전류 변화, 코일 속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얘가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질량도 사실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이 힘에 의해서 변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이 질량이. 관성의 크기라고. 그렇죠? 질량의 관성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일이라는 녀석이 바로 전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질량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인덕턴스의 개념, 그렇죠? 인덕턴스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보세요. 유도 기전력이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코일의 인덕턴스, 그 다음에 전류 변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요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전기 회로를 갖다가 역학적 진동계를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해 보려고 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유도 전압 있죠. 유도 기전력. 요거를 우리가 F로 적용해 볼게요. 힘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유도 리액턴스 있잖아요. 그렇죠? 요 리액턴스를 갖다가 질량으로, 코일의 성질이니까, 그렇죠? 질량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전류 I 있잖아요. 요거를 속도로 정의를 할게요. 요거를 속도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dt분의 dv잖아요. 지금 요 상황은. 그럼 속도 변화의 시간적, 그렇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가속도가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A, 가속도가 돼버립니다. 그럼 F는 ma로 완벽하게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질량에 대한 힘에 대한 효과들을 갖다가 전기회로의 코일로서 유도전화 걸어주고 그때 전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로 바로 우리가 100%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되겠죠? 이해 가나요? 자,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이제 이 용철, 지금 이 질량에 대한 내용들은 살펴봤어요. 여기 있는 질량에 대한 내용 살펴봤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진동시키는 용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용철에 대한 것은 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압축된 길이 혹은 뭐 늘어난 길이, 그렇죠? 요런 거에 따른 복원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원력을 한번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복원력을 하면 F는 KX로 우리가 역학적 진동계에서는 우리가 F는 KX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전기회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얘랑 굉장히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 여기서는 이건 잘 보세요. 코일이 아니고 용철 그릴게요. 용철이 이렇게 막 늘어났다가, 그렇죠? 원래 용철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럼 이제 당겨지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얘들이 또 이렇게 압축이 됐어요. 막 이렇게 압축이 이렇게 압축이 됐어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막 압축이 됐어요. 그럼 얘가 밀어내려고 하겠죠. 늘어나고 압축되고 늘어나고 압축되고, 이런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전기 부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축전기입니다. 축전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놓을게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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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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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충전되어 있어요. 근데 얘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처럼, 그렇죠?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의 간격 있잖아요. 축전기의 급한 간격. 얘네들을 이제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여기에 차는 전하량이 줄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얘를 더 좁혔어요. 여기보다 더 좁혀놨어요. 그럼 여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죠? 그럼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Q는 여기 전하량은 어떤 축전기에, 어떤 용량의 축전기에 얼마만큼 전압을 걸어주느냐. 그럼 요걸 갖다가 다시,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랑 똑같아요. V라는 표현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C1, C분의 1분의 그 다음에 Q가 되는데, 요 녀석하고, 자, 요걸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색깔을 좀 달리해서 쓸게요. 자, 요 녀석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V라는 녀석은, 자, 이건 전압이죠. V라는 거는 C분의 1에 어떻게 된다? Q가 돼요. 그럼 아까 V를 뭘로 놨냐면, 뭘로 놨어요? F로 놨다고. 그러면 요 C분의 1이라는 건 상수잖아. 요거 K로 넣을 수 있고, 요 Q가 뭐가 됩니까? X가 된다는 거죠. 이거 X 되는 거 이유 알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 I를 아까 V로 놨죠. 이거는 여기서 V라는 거는 지금 전압 V가 아니고 속력 V예요. 속력 V. 요거 속력 V입니다. 그렇죠? 그럼 잘 봐요. 지금 여기서 I를 속력 V로 이제 대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시간 동안 어떻게 전하의 흐름이거든. 그게 V래.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 적분해주는 개념인데, 시간 곱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하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VT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동 거리 변이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I를 V로 놨을 때 결과적으로 전하량이라는 것은 그거 양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전하량이 V이기 때문에 시간을 누적시켜줘서 다시 나타내주게 되면 전체적인 전하량이 되는 거죠. 변화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되겠죠? 완벽하게 매칭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코일로 놓고, 그러면 코일에 대한 우리가 역학적인 개를 이런 식으로 코일의 어떤 전기적인 역할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 이 F는 MA에 대한 거, 용철에 대한 이 용철의 탄성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탄성력 작용할 거예요. 이 역학 시스템에서 탄성력을 우리가 뭘로? 그렇죠. 바로 축전기의 어떤 전하량, 축전기의 회로에서의 역할로 우리가 완벽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 됐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실제 자동차와 거의 흡사한 전기 회로만 만들면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요란 떨지 않아도 돼요. 한번 볼게요. 차체의 관성이라 해가지고 차체 질량이나 뭐 승객의 질량들은 어떻게 되냐면 코일 인덕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코일로 우리가 회로해서 요걸 적용해 주면 돼요. 얘가 질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걸 L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퀴의 스프링에 해당하는 게 축전기에 해당했죠? 축전기에 해당했습니다. 그렇죠? 요게 C가 되겠고, 그 다음 충격 흡수 장치가 저항에 해당해요. 저항.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차 바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코일,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질량에다가 여기에, 충격 흡수 장치, 그 다음에 용철 달고요. 요렇게 하나 달아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뒷바퀴 완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뒤라고 할게요. 이쪽이 앞이라고 하죠. 그럼 왼쪽 이제 앞바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왼쪽 앞바퀴 똑같이 만들어 놓자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바퀴들, 뒤쪽 오른쪽 바퀴, 자, 코일에 저항에 축전기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앞바퀴죠. 이게 뒷바퀴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코일에 저항에 그 다음에 축전기 연결하면 자동차 완성이에요. 이제 이쪽에다 이제 핸들 박아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핸들. 야, 이 핸들이 뭐 이 모양이냐. 어떻든 간에 이렇게 그러면 돼요. 왼쪽 앞바퀴, 왼쪽 뒷바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오른쪽 앞바퀴, 오른쪽 뒷바퀴. 자동차 완성.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동을 걸어줘야 되겠죠? 시동 걸어주면 됩니다. 뭐? 그렇죠. 전원 넣어주는 거예요. 전원을 넣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교류 전원을 넣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계속 다르게 걸어주면 아까처럼 앞바퀴, 뒷바퀴 뭐 이런 애들이 각각 바퀴들이 그 도로면 울퉁불퉁 하는 데에 따라 막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진동을 얘네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 바퀴들이 얼만큼 진동을 느끼는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알려면 여기 축전기 있죠. 각각의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량. 얘들이 막 풀어졌다, 막 이게 나왔다, 전하량이 쌓였다가 뭐 이제 나갔다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얘네들만 측정하면 얘들이 얼마만큼 진동하는지를 우리가 수치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가 100배다 그럼 여기를 더 심하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더 많은 뭐 이제 예를 들어 운전자 쪽 왼쪽 바퀴에 대한 뭐 과부하가 걸리는지 그럼 이쪽을 우리가 해가지고 얘만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에 대한 데이터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이 진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충격 흡수 장치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항을 바꿔주면 돼요. 저항을 더 강한 저항을 넣었다가 더 약한 저항을 넣었다. 그러니까 그 차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자동차가 이걸 충격을 쉽게 말하면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저항. 그럼 거기에 맞게 저항을 넣었다 뺐다 할 필요도 없어. 얘도 지금 가변 저항 만들면 돼. 각각. 얘들도 가변 저항 만들어 놓고 저항 값도 바꿔보고 막 우리가 데이터만 넣으면 되는 거야. 이런 도로면 어떨까 해가지고 산악 해가지고 산악에 해당하는 교류 넣어주고 그 다음 얘가 충격을 많이 받는데 그럼 저항 바꿔주고 여기선 이런 좀 더 강한 저항을 해주면 얘가 잘 버틴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 정도 저항 값을 갖고 있는 댐퍼 축격 흡수 장치를 이 자동차에다가 삽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을 넣을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책상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계산은 누가 하냐?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자동차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회로를 통해서 각각 바퀴에다가 전압값 막 바꿔주고 저항값 바꿔주고 코일값 바꿔주고 충전기값 바꿔주면서 가장 이상적인 이 자동차 이 내가 이런 새로운 만들어낸 디자인된 자동차에 대한 이상적인 값들을 통해서 그 값에 맞는 실제 부품들을 껴서 조립하면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계산 여러분 기겁할 필요 없어. 누가 해? 요즘 이거 사람이 누가 해? 다 컴퓨터가 하지. 물리학도나 공학도는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있는데 왜 몸이 고생하냐?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면 아까 광고가 사실 그렇게 뭐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실제 공학자들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만들어? 근데 광고를 갖다가 선생님이 광쌤이 광고 찍어서 자 자동차 해가지고 여기 전압값 바꿔줬어 막 해가지고 축전기 전화량이 막 많이 쌓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트해서 자동차 냈습니다. 무슨 감동이 와. 아무도 안 사지. 그러니까 그런 요란을 떠는 거예요. 그럼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야 저 자동차 저렇게 테스트해서 나오나 보다 멋있다 이러겠지만 우리는 사실 여기에 감동받아.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리학도들은 일반인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인 아니에요. 진리 탐구를 위해서 지금 학문에 지금 매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자동차 보면 이제 피식하고 웃어야 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감동이 와야지. 참 사람들이 머리가 좋구나. 아시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고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거 계산하는 거 누가 한다 그랬죠? 컴퓨터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기계예요, 이게? 컴퓨터의 세계는요, 리얼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가상의, 그러니까 리얼 세계를 갖다가 가상의 세계로 이게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얘가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들이 다 그렇지. 실제 컴퓨터에다 뭐 자동차 넣어? 뭐 얘를 구우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거기다 뭐 음식 집어넣어? 그게 아니라고 다 이런 어떤 수치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장치가 바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굉장히 유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스템의 유사한 환경의 문제로 변환시켜서 그거를 계산해서 해결하는 장치가 컴퓨터입니다. 되겠죠? 예. 우리가 이래서 공부하는 거니까 좀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든 요거에 대한 내용 잘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광고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